네,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아까 11-1번 문제 풀어봤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모모의 n제곱 형태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모의 n제곱에서 이 안에 있는 값이 가장 큰 이 값을 뭐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r n제곱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 다 나눠줄까? 효과가 뭘까? 나눠주게 되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1보다 작을 경우에 얼마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고. 얘를 노리고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해했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무조건 바꾸라 그랬어. 이런 형태로 바꿔볼게요. 얘부터 3의 n제곱 어떻게 바꿔줘야 돼? 곱하기 3. 얘는요 2의 n제곱 곱하기 2. 그죠? 얘는요 얘는 바꿔줄 건 없네요. 따로. 그죠? 자, 그 다음 제일 큰 애가 누굴까? 모모의 n제곱이라고 할 때 제일 큰 애가 누굴까요? 9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입니다. 3. 왜 3이냐면 얘도 루트를 씌워주면 결국 3의 n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3의 2n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3의 n제곱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제일 큰 친구는 3의 n제곱이 된다고. 그러면 모든 걸 다 싹 다 3의 n제곱으로 나눠줄게요. 얘도.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에는 이렇게 지워지니까 3이 남겠고요. 두 번째에는 3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2가 되겠죠? 마지막은 루트 씌워주고 9분의 9의 n제곱 더하기 9분의 2의 n제곱. 3의 n제곱 나눠주긴 했는데 루트를 씌우니까 9의 n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동현아, 이거 쌤이 푸는 거 동현이가 잘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동현이가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고 꼭 혼자 풀어봐야 돼요. 잠깐 멈추고 혼자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했다고 이게 100%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동현이가 혼자 꼭 풀어봐야 돼요. 멈추고 한 문제 끝나면 바로 멈추고. 알겠죠? 그때 그 얘기했었죠. 수학 노트 사서 따라 쓰면서 풀라고. 그거 진짜 꼭 해줘야 돼요. 그럼 정말 금방 낼 수 있거든. 알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얘는 얼마로 가요? r의 n제곱 형태인데 이 안에 있는 r 값이 지금 1보다 작죠. 그럼 얼마로 가야겠어? 0으로 가겠죠. 0. 밑에는 루트 안을 씌우고 얘는 1의 n제곱이니까 얼마? 1이죠. 얘는 얼마? 1보다 작으니까 0이게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1분의 3이니까 3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혼자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지금 쌤 거 안 보고 혼자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지울게요. 얘는요. 무한 빼기 무한 할 수가 없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함수의 극한에도 똑같이 했었는데 더 큰 친구를 빼줄 거예요. 앞으로. 얘로 묶어줄 거란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묶어주면 안에는 뭐가 남아요? 얘랑 어떤 값이랑 곱해서 얘가 나와야 해? 그럼 1이 되겠죠? 얘는요. 3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죠? 3의 n제곱 분의 2의 n제곱은 n으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3분의 2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죠. 이 안의 값이 1보다 작으니까. 그죠? 그러면 3의 얘는 얼마로 수렴? 얘는 무한으로 수렴. 얘는 무한으로 발산하죠. 그럼 무한 곱하기 1이 되겠네요. 그럼 얼마? 무한이 되겠다. 무한으로 발산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풀어봤죠? 혼자 풀어보는 거예요. 멈추고. 다 풀어본 다음에 지금 이거 보면 돼요. 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나 뭐 구해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제곱 구해야 돼요. 사실 뭐 이런 거 구할 때 아까 봤듯이 샌드위치 정리를 써야 할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 그죠? 그런데 쌤은 그 생각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게 딱 봐도 너무 복잡해. 얘를 빼야 되고 분해 뭐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얘가 뭐와 뭐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게 안 느껴져요. 우리 아까 사인이란 거 하는 게 대표적인 예시였는데 사인은 마 1에서 1 사이야. 이 안의 값이 n파이든 2n파이든 얼마든 간에 무조건 사인의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사인 얼마 값은 마 1에서 1 사이예요. 그죠? 이렇게 안에 끼어있는 값이 있으니까 쌤이 샌드위치를 쓴 건데 얘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지. 얘가 뭐랑 뭐 사이에 있는지 뭐 사인에 관련된 거나 코사인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조건이 없으니까 얘는 그런 샌드위치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쌤이랑 배운 대로 일단은 어떤 거에 n제곱 형태로 만드는 거야. 두 번째가 뭐였어? 두 번째가 가장 큰 R값으로 나누기였어요. 기억나요? 그럼 얘는 4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자. 일단 그 전에 정리부터 하고 얘는 4의 n제곱 곱하기 4가 되겠고 얘는 3의 n제곱 곱하기 얼마? 9가 되겠죠? 3의 제곱이니까. 싹 다 4의 n제곱으로 나눠줄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러면 약분 되겠죠? 얘도 약분 되겠네. 그러면 얘는 일단 4 더하기 이만큼은 어떻게 묶어줄 수 있겠어? 2분의 1의 n제곱이겠죠? 그러니까 4분의 2의 n제곱이니까 곱하기 a n제곱. 밑에 거는 그냥 a n제곱 더하기 빼기. 자, 얘는요. 4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9가 되겠다. 우리 이거는 묶어서 4분의 3이라의 n제곱을 적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한다. 얘는요, 얘도 0으로 수렴한다. 그죠? 그러면 결국 리미트 n의 이게 an분의 4가 되겠고요. 이 값이 얼마래? 2래요. 얘는 어디로 수렴해? 2로 수렴하겠다. 그죠? 정답은 2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네, 됐습니다. 아이고. 자, 아이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배우고 가야 돼요. 개념을 배웁시다. 여기 있다. 등비수열 아래의 n제곱이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기억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의 값의 변화 R값이 마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값을 알파를 한다면 알파는 얼마야? 진동이죠. 그쵸? 마1일 때는 이렇게 될 테고 마1, 1, 마1 이렇게 될 테고 더 작을 때는 이렇게 점점 벌어지겠죠? 됐죠? 자, R이 마1보다는 커. 근데 1보단 작아. 이런 경우는 뭐 2분의 1, 0 이런 경우가 될 테니까 이때는 알파 값이 얼마야? 0이 되겠지. 뭐 2분의 1, 0 이런 것들을 아무리 n제곱을 해봤자 점점 작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알파 값이 0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R 값이 1이면 알파 값은, 그러니까 이 값은 1이 되죠. 1의 n제곱을 하면 당연히 1이 되잖아. 그죠? 1이 R이 1보다 크면요. R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치?
그럼 이 중에서 수렴하는 친구는 누구야? 수렴하는 친구. 얘는 발산이지. 얘도 발산이죠. 얘랑 얘인 거지. 즉 R이 1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리고 마일보다는 커야 돼. 이런 상황을 합친 거야 지금. 마일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에다가 R이 1과 같다를 합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R이 1일 때는 1이 되는 거고요. R이 플러스 1보다 작고 마일보다 클 때는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수렴을 하고요. 수렴 조건은 R값이 마일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ARN-1의 수렴 조건은요. 일단 R은 똑같아. 이거나 얘는 한 가지가 더 가능한데요. A가 0이어도 수렴을 해요. 당연하지. A가 0이면 전체 값이 얼마니까? 무조건 0이니까요. A가 0이면 N값이 무한이든 나발이든 3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얼마야?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A가 0 또는 R값이 마일에서 1 사이, 근데 1을 포함할 때는 수렴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예외적으로 가능한 친구인 거예요. A가 0이면 전체가 0이 되어버리니까. 얘는 뭐 아까 이해했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